네, 안녕하십니까. 송변전 설비 건설 전후 갈등 분야 소통 및 활동 방안 발표를 맡은 화요일 미팅 오 연수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맡은 과업은 송변전 설비 건설 전후 갈등 분야 소통 및 활동 방안으로 저희는 진정욱 차장님과의 미팅을 통해 소통 대상을 향후 건설이 완이 예정된 강원도 농촌마을 어르신으로 좁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결국 찾아내야 했던 것은 소통 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정의한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공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포인트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상대가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지를 더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었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저희가 준비한 비전 체계도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건설 전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고, 이는 저희가 갈등이 심화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의 소통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뒤에서 제시할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저희가 궁극적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관계 구축을 소통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력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인 송변전 설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장거리 전력 수송을 위해 전력망 건설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썸트렌드의 송전탑 키워드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부정적인 언급이 70%를 차지하는 것을 보아 사람들에게 송변전 설비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역에 건설되는 일에는 더욱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추모시설 등의 타 기피시설과 비교했을 때에도 에너지시설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낮았고, 밀양 송전탑 사건의 한 주민은 건설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라진 공동체 붕괴 문제가 한 세대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점은 주요 갈등 원인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한정과 지역 주민입니다. 2017년 통영아주 한국행정학회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측은 전자파 위해성에 대해 전력설비 전자파로 인한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주민들 역시 타 기관에서 발행한 과학적 근거를 들어 전력설비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 송주법에 따른 주택 매수와 보상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전 측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상을 제시할 경우에도 협상할 의지가 낮았습니다. 미관 학과와 관련해서는 한전 측에서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예상 경과지에 건설할 경우 경관 이해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75%에 달하는 사람들이 미관 학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자파 위해성, 재산적 피해, 미관 악화라는 주요 갈등 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갈등 잠재기인 건설 전 초기 단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연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연대된 움직임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단선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만들었는데요. 지중화추진위원회라는 연대된 집단이 존재했던 상문동의 경우 조직화된 움직임이 없던 아주동에 비해서 대화 참여 의사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초기 단계의 조직화된 반대 집단은 주민들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이 신뢰도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은 사업에 대한 불신을 유발했고 대화 협상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갈등 잠재기인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공통된 문제를 직면하고 연대를 택할 경우 자사와의 소통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건설 전 갈등 잠재기인 초기 시점에서 대상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의 소통 대상인 시골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했을까요? 시골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 국민들과 구분되는 연령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세분화된 소통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제한된 정보 접근성으로 대면 소통을 선호하셨고, 주변의 소문 혹은 지인에 의해 판단이 좌우되는 등 개인적 부정 미디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방식을 통해 접점 확대를 하고 유대감의 형성이 전제되어야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의 건설 전 소통 방식은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 전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주요 갈등 원인 중 하나인 전자파 위해성에 관련해 인터넷 매체 위주의 단순 과학적 사실을 나열하고 있었으며 건설전 초기 단계에서 특정 마을 대표들과만 소통하는 방식을 택해서 주민들로부터 주민 소통이 부재하다는 판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의 건설전 소통 방식이 건설전 초기 단계에서의 소통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 전략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접점을 확대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소통 방식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라는 인사이트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셉은 세이프 에너지 시너지입니다. 안전한 에너지인 전력을 송배전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아이덴티티를 고려해 구석구석 닿는 전력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닿겠다는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준비한 전략의 액션 플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전략은 매일유업과 협업한 어르신 안부 먹기 캠페인입니다. 기존의 매일유업에서 진행하는 우유안부 캠페인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우유를 배달하고 문 앞에 우유가 쌓였다면 어르신들께 연락을 드려 안부를 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방식의 한전의 협업이 어르신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한전의 우유 배달 주머니를 디자인하고 건설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동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달간의 우유 배달이 무사히 완료되면 한전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방법을 구상해보았습니다. 해당 캠페인을 송변전 설비 계획 시점부터 상시 진행하여 갈등 잠재기부터 일상에서 한전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든다면 어르신들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시너지 더하기 컨텐츠로 주민 설명회 부가 컨텐츠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전자파 체험, VR 체험, 개인 맞춤형 소통 창구 등 통합적인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시너지 체험 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해당 캠페인을 통해 주민 설명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기간에 시니어 교실을 함께 운영해 디지털 교육, 예술 교육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낮은 정보 접근성과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니어 교실을 통해 주민 설명회의 참여율을 증대할 수 있으며 주민 설명회 외에 부가적인 접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술교육에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기반으로 자사 굿즈를 제작해 한전아트센터 기프트샵에 판매한다며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자사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청년 이음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전에 진행할 설문조사 펀딩 프로젝트와 건설 후에 진행될 송주법 지원사업 기획 프로젝트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설문조사 펀딩 프로젝트의 경우 청년들이 10일간의 농화를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접점을 확대하고 이렇게 형성된 유대감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연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짜 개인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설문조사 목표치 달성 시 시국길에는 가로등이 잘 없는 점을 고려해 로고 섹터를 설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자 추후 협상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저희 프로젝트는 건설 후에 진행될 송주법 지원사업 기획 프로젝트인데요. 설문조사 펀딩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화된 마을의 경우 마을별 지원사업 기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첫 일주일간의 사전 답사식 농활 기간을 포함해 총 6주간의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기획에 능숙하지 않은 대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보았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획을 함으로써 청년들과 주민 사이 유대감을 형성하고 마을별 니즈에 맞는 사업을 맞춤형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으시죠? 네, 질문 주시죠. 그 아까 우유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계획할 때는 송변전 설비 계획 시점부터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계약했어서 아마 대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진행하게 될 캠페인일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다 4명인데 2명이서 하시다가 너무 고생이 많아서 그 내용도 엄청 많이 잘 나오셔서 특별히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일 부장님, 예, 교수님, 네. 청년 이용 프로젝트의 청년은 이제 그 해당 지역과 관계없는 지역 외의 청년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가 구성할 때는 일단 강원도 지역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구성한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인근 청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이 교육해서.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다른 프로젝트와 좀 연관을 생각하면 그 지역의 시니어 이외에 뭐 주니어나 칠드런과 연계성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지역의 그 지역의 시니어 외에 그 주니어나 어린이들이 거주할 경우에 그들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청년은 가급적이면 물론 큰 넓은 에서 강원도는 강원도겠지만 한경제는 송전 파주나 이런 시설에 들어서는 지역의 청년 안에 삶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 지역의 시니어에 대한 그 케어는 이 사업을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하지만 중간중간에 투입되는 이 뭐 청년 이용 프로젝트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청년 내지는 그 주니어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고민할 방식이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동해안 지역의 경우 연령 분포가 시니어 위주로 돼 있어서 일단 시니어 위주로 이렇게 전략을 구성해 보았고요.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경우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뭘지는 생각해 봤는데 활동비라던가 이런 기획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들이 그들한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그 특정한 마을,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소통 쉼터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동형 버스가 나오는데 사실 전자파 체험 관련해서도 한전이 이 버스가 제가 2대인가? 2대 맞습니까? 버스? 네, 어떤가요? 이동형 듣지 않습니까? 주변에 컨테이너잖아요. 그 버스는 없는데요. 이거를 활용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걸 운영을 할 때 과연 그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간을 본다면은 이 버스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때 반대가 엄청나게 심할 거예요. 이왕이면 과연 그런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버스를 가지고 가서 주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혹시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 조사했을 때도 컨테이너가 있었고 VR 체험도 하시고 계셨던 걸 확인했거든요. 저희가 주목한 포인트는 이거를 주민 설명회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포인트였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가지고 가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거기에서 제공한다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고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소통 쉼터에서 사정 오고 그리고 소통 쉼터에 있는 분들이 마을을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파라든가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따지면은 그 마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죠? 있고 이제 그리고 이거 설문조사 청년들 우리가 농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조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전 연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주솔로가 어디로 지나갈지는
초기 단계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설비 계획을 하고 최적 경과지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가 여기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펀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회사의 그런 절차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어디로 갈지 예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과 성조설로가 있어 변준사하고 변준서를 연결하게 되는데 시작과 종점은 나오는데 중간 단계가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실효성 있게 저는 이제 농활 같은 경우는 결국 천연들을 천연들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협업을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른들하고 같이 하는 걸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근데 예상하고 있는 조건이 이제 앞 단계에서 그런 경과 예정 지역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과연 그 시기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찍어서 가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아마 확률상 봤을 때 이 지역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보고 우리가 농어를 하든가 해가지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어떤 희망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그런 내용들을 정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했을 때는 송변전 설비 계획이 나온 시점이랑 최종 경과지가 확정되는 사이에 예상 경과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건데 말씀하신 건 예상 경과지가 이 시점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단계에서는 안 나와. 지금 그 표시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안 나오죠. 최종 경과지가 확정되는 시점 그 이전에서는 만약에 최종 경과지가 확정되기 전에 어디로 갈 거를 알게 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전에서 짜놓고 했다고 되기 때문에 지금 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정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를 대신 확률상은 우리가 대충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단계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 지역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나 하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마 확률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아마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학생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칭찬을 강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셨지만 분명 4명이 시작한 걸 아는데 두 분이서 이거를 드롭하지 않고 끝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영님하고 이효민님 진짜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